이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할 때 원가와 판매가 이런 것들이 모두 수식으로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5% 입력하고 위안가 입력하면 한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 예상 38%로 하면 원가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부자재, 배송비, 로켓 입출고, 할인 등까지 설정을 하면 최종 우리가 판매했을 때 2,000원이 남는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5,400원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5개씩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이 총합 17만 1,000원이고요. 다 완판을 했을 때 9만 6,000원을 벌게 된다. 이런 것까지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수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수입 과정의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구매 대행과의 차이인데요.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정말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구매 대행을 개인 통관이 아니라 사업자 통관으로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끝이거든요. 원사지 작업이나 협정세율, CO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은 모두 다 배대지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크게 없습니다. 우선 바로 따라하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화면으로 가서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입 상품을 아무거나 한번 결정해보기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왔는데요. 쿠팡 중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제품이 좀 중국 제품 느낌이 나요. 이 제품을 수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리프라이스 이 어플을 까시면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셔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웹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여기서 알리프라이스 검색하시면은 확장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요거 크롬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에 왼쪽에 이렇게 돋보기가 뜨는데 여기 누르시면 바로 1688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업력을 많이 보는데요. 3년 됐다는 거예요. 4년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30일 동안 판매가 15,000개 팔렸다. 여긴 7,000개 팔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나오죠. 그리고 재구매율이 37%가 된다. 우선 업력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업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까 보던 그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제품의 원가나 이런 거를 좀 따지기 위해서 제가 만든 소싱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좀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요거를 윈도우 키 왼쪽을 누르셔서 반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반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키신 다음에 엑셀이 만약에 키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죠. 눌러주고 윈도우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저처럼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창을 양쪽에 하나씩 띄워놓고 하시면 편할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100%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컨트롤이랑 마우스 휠 가운데를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작아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제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줄게요. 발주 옵션.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제품 한다고 해볼까요? 사이즈 이걸 한다고 해봤을 때 세 개를 다 해볼까요? 세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링크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리스트는 작성이 완료되는데요. 이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배대지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타워버 3%, 1688 구매대행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688이기 때문에 위안화, 인민폐라고 하죠.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가 없어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수료 5%고요. 보시면 11.5, 35.8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5개씩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가 예상은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그렇게 작은 제품이 아니에요. 가격 대비 부피가 크거든요. 가격은 원가가 한 2,500원 정도인데 2,600원인데 부피가 45cm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가 예상도 눌러보시면은 작고 가벼운 상품은 20%, 무겁고 큰 상품은 30에서 35%입니다. 그리고 CO, 협정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협정세율은 중국과 한국 간의 협정세율이 정해져 있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C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배대지는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드는데요. 관세가 5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하는 게 좋고 5만원이 안 넘는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싸겠죠. 5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총 원가가 한 63만원? 63만원 정도 됐을 때 5만원이 딱 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63만원 원가가, 요 원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가가 63만원 정도 됐을 때 CO 협정세율을 요청하는 게 좋고요. 그 이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요거는 CO를 5개씩이니까 총 해봐야 지금 1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원가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원가가 조금 올라가긴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100만원 이상 넘어갈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CO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부피가 또 이게 가격 대비 작진 않아요. 90cm까지 또 있기 때문에 38% 정도 원가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입을 해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작은 제품들은 저는 한번 발주할 때 저는 자주 수입을 하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됐을 때는 이 정도가 거의 됐었어요. 이거는 간편하게 하는 거고요. 예상치 거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초도 물량이 지금 초도 물량이라는 건 처음에 몇 개 가져올 것이냐를 제가 해놓은 건데요. 초도 물량 지금 5개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총 이 정도 비용이 든다. 17만 1,000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로 내가 수령을 하잖아요. 제품을. 이 금액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퍼센테이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는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망 마진은 뭐냐면요. 판매가 대비 내가 얼마 남기고 싶다 이런 거예요. 40% 남긴다고 해볼게요. 여기 F9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산이 완료돼요. 네, 이렇게. 배송비를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3,000원의 택배가 나간다고 해봤을 때 이렇게 무료 배송가가 정해지는 거고요. 로켓 입출고는 로켓 브루스에 넣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이 부피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F9 눌러주시면 여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만원보다는 9,900원을 파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200원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200원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부자재 로켓 넣는 경우에는 부자재 없겠지만 우리가 직접 포장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박스 값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건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박스 값이 그래도 600원 아니면 좀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00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최종 마진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종 판매가도 나오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판다고 하면 조금 줄여서 단위 하나, 만원 단위 하나 내려주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격, 판매가도 전부 나오고요. 마켓별로 얼마에 팔지도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입력 탭으로 가시면요. 수수료를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카테고리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고 저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구매대행 수수료 입력하면 5% 입력하고 위안가, 원가를 입력하고 하면 한화가 나오고요. 원가 예상 38%라고 예상을 하고 입력하면 실제 우리가 판매할 때 전부 다 수입 과정을 마쳤을 때 원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 마진 40% 입력하고 부자재 희망 마진 40%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부자재 300원 박스 값이나 뭐 포장 값이에요. 그리고 배송비 3,000원 이렇게 하고 할인값 100원 설정했을 때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가격 마진은 얼마 남고 판매해야 되는 가격 판매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원래 초창기에는 다 직접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엑셀 시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료로 하단에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싱 리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수입을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직구의 민족이라는 배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한 3년 넘게 쓰고 있어요. 여기를 쓰는 이유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문의나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을 했을 때 정말 칼답이 오고요. 정말 빠르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대지 아직 선정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 쓰시면 되고요. 뭐 제가 뭐 커미션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링크는 따로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1688이니까 구매 대행으로 해야 되거든요. 배송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사서 배송만 배대지 대행을 원한다고요. 구매 대행은 구매까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청서 작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눌러주시고 내려가시고 우선 해운으로 해주시고요. 항공으로 하게 되시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운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상거래는 구매 대행이고요. 사업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받는 사람, 사업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받으실 주소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쿠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관 품목이 쿠션 적어주시면 됩니다. 홈됐고 일반 쿠션 이걸 선택해 주시고 쿠션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네이버나 파파고에 검색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제품 지금 3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리스트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5개 12.5 5개였죠. 그리고 여기 색상이고요.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 주고 옵션만 바꿔주면 돼요. 옵션 바꿔주고 가격 바꿔주고 네, 사이즈 바꿔주고 이것도 가격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1688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쓰는 거고요. 나중에 발주할 때도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번도 써서 관리해 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당연히 제가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호박 쿠션 이런 식으로 해서 품번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완료됐고요.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수입을 하실 때는 하실 건 없고요. 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매 견적 딱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 견적을 눌러주시면요. 네, 구매 견적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신청했던 요게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 배대지에서 다 승인을 하고 나면 결제 대기 여기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결제를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완료가 되면 구매 완료. 실제로 배대지에서 구매를 완료하게 되면 여기 구매 완료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입고가 되겠죠. 입고가 완료되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실사 보기를 제공을 해줘요. 실사 보기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입고가 됐는지 상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좀 정밀하게 검수를 해야 된다. 정밀하게 좀 제품 상태를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신청번호가 있죠. 여기 신청번호를 복사하셔서 이 신청번호에 몇 번 제품 뭐 3번이면 4번 뭐 5번이면 5번 제품 어떠한 사항을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일정한 비용을 받고 검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를 마치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묶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CO랑 원산지 작업이 있는데 원산지 작업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주고요. CO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협정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이 무조건 들어가고요. 대행 비용이에요. 세관 법인에서 이걸 처리해 주는 데에 대한 수수료죠. 실제로 관세가 8%인 관세가 5만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CO를 요청해 주시는 게 이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 그리고 무게 뭐 부피 이런 게 좀 많이 커서 LCL로 출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LCL이라는 방식이 있고 LCL, 이 페리선 화물선이라는 방식이 있고 해운 항공이 있는데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운이 항공 이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해운은 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배송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항공은 배송비가 조금 더 나오지만 빠릅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기간은 해운이든 항공이든 하루인데요. 통관이 다릅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통관이 빠르면 하루에서 3일 걸리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짧을 땐 4일, 길 땐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통관 때문에 가벼운 제품들은 구매 대행할 때 항공으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입할 때는 항공으로 보내게 되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운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통관이 일주일이나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원가를 낮추는 게 판매할 땐 더 좋겠죠. 그래서 해운으로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면서 물량이 많아지고 무게가 커지게 되면 LCL로 빼는 거랑 해운으로 들여오는 거랑 큰 가격 차이가 없게 되는 구간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LCL로 빼면 좋은데요. LCL은 정말 장점이 통관이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받는 시간도 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LCL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무게가 100kg 정도 넘어가는 순간 대량으로 좀 여러 가지 품목들을 들여올 때는 LCL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더 편한데요. 해운으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들여오는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제품 총합 무게를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187,200원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122kg라서 187,200원이 나온다 했을 때, 이 제품이 1cbm이 나온다고 1cbm이 나온다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1cbm이라고 하면 1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85,000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뺄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LCL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무게는 따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피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부피는 작은데 엄청나게 무겁다면 오히려 LCL로 출고를 하시는 게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LCL로 화물선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해운으로 빼는 경우에는 우리가 CJ 대한통운이나 아니면 경동택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LCL 같은 경우에는 택배 출고가 불가능해요. 관세청에서 통관 반출을 해준 다음에 택배 기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수령을 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 LCL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탁송 기사님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배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의 민족에 문의를 하셔서 이 정도 양이면 LCL 그 탁송 기사님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운으로 할지 LCL로 할지 결정을 하셨다면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결제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뭐 카드는 쓰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완료를 해주시면 이제 배송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통관까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구의 민족에서 연락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PDF 파일로 통관 청구서를 발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청구 금액, 총 금액이랑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여기로 계좌이체 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보시면 관세, 저는 CO 협정세율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850원만 나왔고요. 부가세가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도큐먼트 피 이렇게 해가지고 총 비용이 42만 1,030원이 나왔어요. 이걸 입금하면 이제 통관이 완료가 되고 반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CL 같은 경우에는 용달 기사님한테 배차가 돼서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해운으로 출고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로 받게 되겠죠. CJ 대한통운이나 경동택배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품을 수령해서 판매를 하면 이제 수입 판매가 준비가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입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수입을 하게 되면 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수입을 진행할 경우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 확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했고 해당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본 결과 수입 상품 중에 50% 이상이 실제로 수입 후에도 판매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특정 상품은 지속적으로 판매되어서 매출을 견인하는 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제 채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날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 홈화면에 뜨기가 어려운데요. 유튜브의 홈화면은 구독 기반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구독 눌러두셔서 제가 영상 올리면 홈 화면을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